제가 지금 티토크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삼성에 근무했던 스태프이 있거든. 근데 새로 들어온 신입세대, MZ세대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옛날과 문화가 다르다. 근데 그거는 문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기심이 커졌다. 절대 손을 안 보는 문화라는 거야. 옛날에 우리는 그런 손해 이익 안 따졌거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직장 생활을 짧게 했지만 막 밥값도 쏘고 내가 돈 안 되는 일도 하고 회사에 그냥 충성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고마운 마음이 컸거든. 아우, 이 회사에서 월급도 주고 이런 일자리가 있어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근데 지금 MZ세대는 그게 전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감사함을 모르는, 마음을 모르는 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왜? 오랫동안 머리 공부만 시켜갖고. 그러니까 아니 자율 출퇴근제 됐잖아? 하면 그냥 그 규정에만 따르지 그거를 조금 손해보고 회사가 힘들어지지 않게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노력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리고 윗사람하고 소통도 그냥 규정대로 딱 칼같이. 그리고 꼰대 아니면 자기의 뜻과 안 맞고 규정대로 안 해주면 꼰대 이러고 그냥 미움 쓰고. 그게 뭐냐면 마음 그릇이 이게 호연지기는 뭐죠? 이렇게 넓어야 돼. 옳다 그르다를 넘어가야 돼. 따지는 걸 넘어가서 상대가 아프면 좀 도와주고 내가 조금 아파도 이 아픔을 이겨내고 참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니까 내가 조금만 힘들면 바로 그만둬. 그리고 내가 힘드니까 난 승진도 안 할래. 뭐 승진해봤자 돈도 많이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게 전부 이기심과 소인배의 마음이죠. 소인배 마음이면 어떻죠?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러니까 나라가 국력이 지금 망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건 처음에는 눈에 안 보여. 왜? 에너지장으로 약자 마음이 되는 거거든. 예전에 우리는 강자 마음이거든. 어떤 게 강자 마음이냐면 힘을 합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고 독한 그런 게 있지, 한민족이. 근데 이제는 힘든데 포기해. 이거 약자거든요. 사람은 가장 강한 게 자기와 싸움에서 이길 때. 내가 힘들고 하기 싫고 이런 거를 해낼 때 제일 강자예요. 남한테 반항하고 대들고 이겨먹겠다고 하는 건 얼핏 보면 강자 같지만 가해자거든. 하는 놈이, 그 미움 쓰는 놈이 가해자야. 미움을 써놓고 상대도 아프게 하지만 나도 그 미움을 상대에게 받아서 나도 아파지고. 근데 자기가 하기 싫고 힘들고 이런 걸 꺾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건 진짜 강자거든요. 그렇게 계속 꺾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커져.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꼬꾸라지게 생긴 거야. 왜냐하면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걸 몰라.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 논리성에 매이죠. 옳다 그르다에. 그러면서 계속 고집 부리면 이렇게 자라터진 에너지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중에 누가 대통령도 하고 뭐 정치인도 하고 기업인도 하고 연예인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고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맨날 이슈에서 버럭버럭 하는 거죠. 그분이 인간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그릇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약자 마음이야. 거기다가 사실은 일반인의 의식도 안 되는 게 죄를 지었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한데 그걸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안 받으려고 해. 그게 벌써 역천자인데? 일반인 의식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은 누구나 양심이란 게 있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 때문에 사람 죽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죄책감도 알고 포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 이기심이 센 거죠. 나만 예외로. 근데 앞으로 대통령은 이 시점으로 간다면 마음을 모르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더 짜른 에너지 약자가 한다는 얘기죠. 옛날부터 대통령의 변천사를 보면 그릇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조잔해져 왔다고.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게 사회교육과도 되게 연관이 있는 거죠. 사회교육 자체가 머리 공부니까 어떤 걸 시킬까요? 나만 출세하면 되고 나만 1등하면 되고 남의 아픔은 뭐 돌보지 않아. 그리고 내가 요만큼 아프면 내 아픔은 엄청 큰 거야. 상대에는 뭐 아프나 마나. 이게 사회 만연한 풍토가 돼서 교육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부모님도 야 너는 전교 1등은 여러 번 했지 않냐. 이제 양보해라. 이런 부모님 없거든. 죽을 때까지 네가 1등하고 이겨먹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엄청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는 거죠. 디펙 초프라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 꼭 남을 돕는 일을 해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고 남 이겨먹고 이게 아니라 남을 어떻게 도울까.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힘들면 가서 부축해주고 뭐 휴지라도 주워주고 이런 마음을 쓰고 그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아이로 키웠더니 큰아들 둘째 아들이 전부 다 자수성가하고 한 명은 뭐 대학 교수 박사고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잘 되더라. 왜? 그 마음 자체가 남을 돕는 마음은 나를 돕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잘 되게 만들어. 남한테 뺏는 마음을 가르치면 그게 가해자 마음이죠. 나한테 뺏어. 그래서 이런 MZ세대들이 회사에 있으면 윗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기심으로 계속 뺏으려고만 하고 나만 편하려고 하고 희생은 전혀 안 하려고 해. 서로 희생 안 하려고 하니까 서로 미루니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직하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이 안 나와.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깊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가해자인 거야. 자기가 힘들어도 돌파를 해야 어느 분야의 대가가 되고 어떤 기업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이런 일을 다 겪어내야 돼. 그래야 그 기업에서 인정을 받는데 그걸 안 하겠대. 조금 힘들면 나가. 이러니까 자기도 성장을 못하고 회사도 막대하게 손해보는 거죠. 일을 가르쳐놓으면 나가는 거야. 조금 할만하면. 성장을 해주고 그 회사를 튼튼하게 바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참 그래서 그 근기라는 걸 무시 못하지. 근기라는 것도 무시 못하고 사회적인 풍토라는 것도 무시 못하고 참 이게 힘들 거예요. 엄청 부딪히고 아파야 돼. 우리 국민이. 그렇게 지금 회사에서 지금 부딪히고 아픈 중이죠.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이해 못하고 MZ세대는 꼰대라고 이해 못하고 서로 고집이 부딪히면서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타 쪽으로 간 사람이지. 내 아픔을 안 보고 막 자식 키우고 막 사돈의 팔촌까지 가리키고 막 가장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MZ세대는 너무 이기심으로 가서 내 아픔밖에 몰라. 남의 아픔을 몰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고집이에요. 부딪혀서 아픔을 알고 죽어야 되고 끝내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이 마음공부가 도입이 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위슈를 시작한 게 이렇게 말을 하면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마음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게 도입돼서 우리 국민이 아니 제가 보면 우리 수행자들은 너무 아파서 오잖아. 어릴 때부터 이 마음을 배우지를 못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고 지식만 있지 이게 AI 인간인데 이제는 AI가 대체했어 인간을. 그런 쓸모가 없어진 거죠. 이제 정보와 지식의 인간은 사라져야 되는데 배운 건 정보와 지식밖에 없고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가르치려고 하니까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굳어 있었어 이게. 이걸 풀고 다시 가르치려니. 근데 유치원 때부터 이 교육이 되면 쉽죠. 되게 빨라. 그리고 아기들을 통해서 아버지, 엄마를 정화하는 게 더 빠르거든. 교육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정치인들이 다 맛이 갔단 말이야. 이게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게 좋은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의식은 다 권력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만 이상한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 지금 보면 국힘도 보세요. 다 자기들 권력. 남이야 망하고 말고. 그렇잖아. 다 권력 위주지.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인간이 없는 거야. 다 지 권력, 지 돈. 다. 그것만 생각하는 짐승 새끼들이라 안 듣는 거야.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리고 나도 또, 저 여자도 또 뭘 또 뜯어 쳐먹으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다 지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나라가 엄청 아파져서 이제 우리는 못 살겠다. 국민들이 다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부터 알아야 돼요. 국민도 이재명을 왜 뽑았어? 그 짐승성 애고가 야근 머리로 말은 잘하니까 저 사람이 유능해서 우리 잘 살게 해줄 거야. 성남시 때 잘했다고. 성남시 때 편의 봐주고 한 게 다 세금으로 한 거예요.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본인이 한 게 아니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죠. 근데 뭔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범죄 혐의 있으면 어떠냐. 올바르게 못 살았으면 어떠냐. 잘 뺐고 우리 잘 살게 해주면 된다. 그따위 의식 갖고 뽑아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 의식 때문에 요새 계속 우리가 피해자 되지 않습니까? 잘 뺏는 사람은 잘 뺏겨. 야무지게 뺏겨. 뺏은 만큼.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100을 뺏었다? 100을 뺏겨. 항상 그건 진리예요. 이재명 대통령 사랑 많이 받죠. 근데 그만큼 미움받잖아. 얼마나 미움을 더 받아? 엄청 빼앗기지. 뺏는 만큼. 뺏고 빼앗기는 그 마음이 가짜라고 알고 내려놔야 그때 비로소 조화롭게 사는데
깨어나려면 되게 아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싸우고 부부끼리도 이게 안 맞잖아요. 싸워서 고집이 죽어서 둥글둥글 할 때 이제 그제서야 순천자 되는 거예요. 역천자들이 싸워 죽어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TV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할머니가 밥을 푸는데 이러는 거야. 밥을 할아버지 밥을 고봉으로 보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이 드시냐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안 먹으면 어디가 아픈 거라. 그리고 물 한 그릇 떠놓고 국을 놔. 그러면 반은 국에 말고 반은 물에 말아 먹어.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 안 해도 이심전심. 40년을 싸웠대. 그러다가 싸우다가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는데 불쌍하더래. 그래도 저 영감탱이가 있어서 내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돈도 벌어다 주고 늙어가는 처지에 불쌍해서 내가 받아줘야 되겠다. 근데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도 불쌍하대, 자기 부인이. 그게 뭐예요?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를 보는 거야, 상대를 통해서. 그의 아픔을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려고 하고 고집이 꺾어진 거예요. 이제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로 들어간 거야. 그 전에는 짐승성. 나만 이해받겠다고 고집 부리고 나 아프지 막 이러면서 내 뜻대로 해 이랬던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국민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도 사실은 기성세대와 마찰을 통해서 교육받아야 돼. 되게 아파져야 돼. 많이 혼나고. 기성세대도 처음에 참다가 못 참아서 막 화내면서 괴롭겠죠. 그렇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싸우는 게 나쁘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싸워서 그 역천자가 죽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싸우는 게 나쁘지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해서 아픔이 죽어야 거듭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번 정권도 막 잘할 거라고 막 하는 국민, 못할 거라고 하는 국민 있다가 아파질 거야. 어차피 역천자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힘이 지난번에 했을 때 잘했느냐, 윤석열이. 아니잖아. 계엄하고 난리쳤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도대체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마음을 보고 내 역천자를 고집을 꺾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올바른 순천자를 마음을 써야 복을 받는다는 원리. 내가 주고 서로 도와주고 손해보려고 하고 양보할 때 그걸 써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순천자 보는 눈이 뜨여.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역천자를 먼저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순천자를 보지. 내가 지금 역천자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역천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보면 순천자로 보이는 거야.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야. 늘 가식 쓰고 싫은 소리 못하면서 속으로는 엄청 갖고 싶고 뺏고 싶고 나만 사랑받고 싶은데 아닌 척하는 역천자야. 그럴 때 역천자를 보면서 그게 맞다고 느끼는 놈이거든. 근데 그걸 알아차려.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역천자를 알아차리면 이제 순천자가 돼요. 역천자를 아는 게 순천자야 말하자면. 그걸 알아차려 마음으로 깊게. 그러면 보여요. 순천자가 그때서야. 그러면 이제 그때 바뀌어지는 거지. 그때 이제 제가 얘기하면 그때 이제 기가 뚫려서 저 여자 말이 맞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엄청 아픔 속에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다 바뀌어야 되겠죠. 진짜 제일 중요한 건 교육제도야. 그 교육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곳에 가서 일을 하니까 교육이 백년지 대계고 이게 기본인 건데 교육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것도 교육사업이잖아요. 마음공부 시키는 거. 영채마을에서 이걸 하는데 이걸 하면서 제일 가장 내가 이를 갈았던 게 어릴 때 왜 이런 교육을 안 시켰느냐. 진짜 어릴 때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아프고 힘든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고착화돼서 살았어. 이제 늙어서 이걸 고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부터도 그래. 이 관성의 법칙이란 게 있거든. 계속 버스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늘 두려움을 참고 30년을 살았어. 이게 갑자기 입이 열려요? 30년을 참았는데 이거 입 여는 데만 몇 년이야. 참지 않고 말하는 데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어릴 때부터 참지 말아라. 두려움은 가짜다. 이런 교육이 들어가면 그거 안 참기만 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도 편해지고 소통도 잘 되고 사랑도 받고 사회적으로 부작용도 없어요. 참아서 잘못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 말해야 될 걸 안 해서. 사소한 그 마음 한 자락 때문에 큰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사소한 마음 한 자락을 인정하는 공부가 안 들어가서. 그 공부가 들어가서 이제 꼭 영채마을에 안 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기 와서 공부하려면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따로 시간 내야 되고 그나마 행복한 분들이지 와서 할 수 있는 분은. 너무나 열악하고 막 장애가 있고 이런 분은 또 못하거든요. 아픈 분들은. 근데 아예 공교육으로 들어가는 게 여기 영채마을
꿈이고 저의 꿈이죠. 저의 목표야. 우리 국민이 진정한 이 공부를 해서 그러면 부모님도 편해. 아이가 역천자면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 순천자가 되니까 부모도 편하고 부모님이 또 이 공부를 하니까 사회에 무슨 복지센터 같은 데서 뭐 꽃꽂이배고 다 필요 없어. 다 인간대로 이 공부를 시켜야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알고 일할 때 윗사람과 아랫사람 대하는 것도 알고 내가 사랑받으려면 어떤 마음 써야 되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사랑받고 싶은 게 마음 쓰는 건데 여러분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사랑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 있어. 왜 사랑 못 받아? 반수국민한테 받지만 반수국민한테는 미움을 나는 이제 불쌍해졌어. 그 양반 내가 버럭버럭 하죠. 요새 좀 안 하죠. 왜? 댓글 보면 진짜 너무 죽이고 싶어해. 그 정도로 미움을 올려. 하도 자기 미움 안 봐서. 너무 미움을 안 봐서 거기 보면 막 진짜 누가 애국자 나와서 죽여라 막 이런 정도로.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까지 죽이라고 하나. 미움 써서 못하게 하면 되지. 그 정도로 미움을 받아요. 꿈자리가 사납지 않아? 아유 딱하고 아픈 노릇이지. 자기도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이래서 또 그렇다고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이 정권도 얼마나 미움받아? 이게 사랑받는 게 에고의 최대 목표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대로 못 쓰니까. 그 시대가 오기 위해서 지금 영채마을이 존재하고 강의를 하죠. 제가 영채마을 이 강의를 버럭해라도 하고 다른 채널 내면 H도 하고 헤라TV에서 또 헤라TV 운영하면서 거기 강의 올리고 틱토크로 올리고 하면서 채널 운영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사실은 저는 채널 운영에서는 거의 수익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지. 그거 편집하고 모든 돈은 다 거기에다 써 벌어서. 근데 실제는 우리가 마음 교육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리고 제가 그림 그려서 아픈 마음 인정해주면서 그 마음이 이제 갖다 걸면 지켜주는 에너지 뭐 이런 거 쓰는 용도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수입을 얻어서 쓰는 건 이제 거의 이런 유튜브나 이런 쪽에 홍보. 우리 국민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채마을 이 채널을 보고 공부하는 국민들이 선구자인 거죠. 앞에 앞서가는 선구자. 이 마음 공부에 앞서가는. 그리고 이미 뭐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마음과 관련된 일 외에는 전부 다 망할 거다. 왜? AI가 다 대체되고 AI가 더 완벽한데.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마음 공부를 시키려면 인력 인프라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공부돼 있어야 돼. 머리 공부 말고 진짜 공부. 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그냥 머리로 공부하듯이 머리 공부하듯이 마음 공부한 분들은 하나도 안 돼 있어. 그래서 공부 오랫동안 했다는 분들도 마음 공부하러 와보면 열리면 막 그 고집이 정말 새카맣게 올라오죠.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많이 영채마을 오셔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게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 나를 닦는 길이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나라도 다스리고 평천하는 길 하나로 연결돼 있죠. 본인이 수신이 안 돼서 괴로운 분들 공부하는 길이 나중에 내 노후 대비도 돼요. 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교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는 그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이 평생 일이거든. 그리고 이게 5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지금 준비해도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영채마을이 15년 전부터 준비해 와서 제 제자 중에는 15년 된 제자부터 10년 넘은 제자들이 꽤 있어요. 이게 준비를 해왔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속도가 좀 마음 공부 속도가 빨라지니까 늦었더라도 빨리 오셔서 이 공부를 하고 본인들의 노후를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격증을 따서 심리 상담사 한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 자격증이 허탕이라는 거. 절대 모르잖아. 내 마음도 몰라. 그건 그냥 머리 공부예요. 그건 마음 공부 아니에요. 마음 공부는 자기 마음 에너지를 청산할 수 있어야 되죠. 머리의 생각은 마음이 일으키는데 이 마음은 누가 움직이느냐? 에너지, 짐승의 고집 에너지. 에너지체, 집착하고 거부하면서 고집 부리는 수치와 그 수치가 두렵다고 하면서 수치당할까봐 두렵다 고집 부리는 짐승의 에너지체가 움직여요. 이거를 갖다 빼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청산이 안 되면 공부가 안 된 거고 절대로 가르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공부했다는 무늬만 수행자인 거죠. 근데 이 에너지체가 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에너지체의 에너지 양으로 서울 시내 불을 밝히면 30년을 밝힌다고 제가 예전에 강의 때 맨날 얘기했어. 요즘에 아마 우리 영채마을 가족들이 그거 느낄 거예요. 에너지 나가는 양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10년, 20년 나가줘야 되는 에너지니까
빨리 마음 공부하셔서 본인의 그 미래 앞날을 AI에게 대체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